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 유독 큰 성공을 거둔 이유는 지혜로운 사람인 호모 사피엔스가 스스로 가르치는 종인 호모 도센스로 발전하면서 배움이 우리 인류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생태학적 장점이자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건 인류의 뇌가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여러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습득하여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축적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진화 과정을 통하여 발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최고의 인지신경과학자 중 한 명인 그링은 뇌의 저자 스타니슬라스지에는 2021년 자신의 책 How We Learn에서 다른 동물들은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배움의 속도를 최대한 단축시켜주는 두뇌의 학습 방식에 4가지 기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배움의 4가지 기둥입니다. 배움의 4가지 기둥. 1. 주의. 우리가 중시하는 정보를 확대시킨다. 2. 적극 참여. 호기심이라고도 불리는 알고리즘으로 우리의 뇌로 하여금 끊임없이 새로운 가설을 테스트하게 한다. 3. 에라 피드백. 예측과 현실을 비교해 세계에 대한 우리의 마음속 모델을 바로잡는다. 4. 통합. 배운 것을 완전히 자동화하며 잠이 핵심 요소로 포함된다. 유독 인간만이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종들도 이와 유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인 뇌와 언어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이러한 능력들을 특히 가정과 학교, 대학, 직장 등에서 다른 어떤 동물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면서 다른 생물종들은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스타니슬라스 지인이 말한 배움의 4가지 기둥 중 이번 영상에서는 1번 주의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지과학에서 주의란 정보를 선택하고 확대하고 내보내고 처리하는 그 모든 메커니즘을 말합니다. 주의는 적절한 정보를 선별하는 데 워낙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뇌의 여러 회로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동물종 사이에서 주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진화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주의가 각 감각기관으로부터 전달되는 수많은 정보 때문에 겪어되는 정보 포화라는 아주 일반적인 문제를 잘 해결해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이클 포스너는 우리 뇌의 주의 시스템들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합니다. 1. 경계 시스템. 2. 정향 시스템. 3. 집행 시스템. 1. 경계. 언제 주의를 집중할지 알려주고 우리의 경계 수준을 조정해줍니다. 2. 정향. 무엇에 주의를 집중할지 알려주고 주의의 대상을 확대시켜줍니다. 3. 집행. 주의를 기울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고 주어진 일에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며 그 집행을 제어합니다. 1. 주의경계 시스템. 뇌의 각성을 자극하는 경각심이나 동기부여. 진화 과정에서 아주 오래된 이 첫 번째 주의경계 시스템은 우리에게 언제 주의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경계 시스템은 상황상 필요한 경우에 몸 전체를 움직일 준비를 하라는 경고 신호를 내보냅니다. 이 시스템은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도파민 같은 신경 조절 물질의 분비를 주관합니다. 이 경계 시스템은 많은 가지가 뻗어나간 기다란 축삭돌기들을 통해 경고 메시지들을 사실상 피질 전체에 내보냄으로써 피질의 활동과 배움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주의를 활성화시키는 이 경고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정보 처리 과정에 개입하면 뇌의 신경 연결망 피질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것을 두뇌의 피질 가독성이라 부르는데 만약 자신의 분야에 대한 열정이 작곡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나 수학자 스리니바사 라마누젠처럼 어린 나이에 시작되면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유아기를 거치면서 억제되었던 시냅스 가독성 민감비를 활성화시켜주어 두뇌의 피질 지도에 큰 변화를 줌으로써 열정이 재능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사실 경각심이나 동기부여를 위한 뇌회로는 모든 성인 사람들의 뇌 안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유아기 이전에는 이 회로의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지지만 유아기가 지나면서 니코틴성 수용체를 통해 억제중계 신경세포의 작용으로 경각심이나 동기부여 뇌회로가 점차 억제되면서 활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억제된 주의경계 시스템 뇌회로는 교육적인 자극을 통하여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수학 및 교육용 태블릿 게임이나 학생의 주의를 사로잡는 교사의 가르침, 독자를 끌어들이는 책을 통한 독서, 청자를 감동시켜 눈물 흘리게 만든 노래의 청취, 그리고 관객을 사로잡아 실제 같은 경험을 하게 만드는 영화와 연극 감상 같은 것들은 우리의 두뇌 가독성을 자극하는 강력한 경고 신호를 내보내 경각심이나 동기부여를 자극하여 뇌를 각성시키고 우리 두뇌의 주의경계 시스템을 보다 활성화시켜줍니다. 이러한 주의경계 시스템의 자극이 일어나면 우리는 해당 정보에 주의를 초집중하게 되고 다른 정보에는 관심을 주지 않게 됩니다.
이 주의증량 시스템. 유입되는 정보를 선택하고 걸러냄. 우리의 뇌 안에서 작동하는 두 번째 주의 시스템인 정량 시스템은 우리가 무엇에 주의를 두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뇌는 쏟아져 들어오는 수많은 자극들 중에서 시급하거나 위험하거나 매혹적이거나 단순히 현재 목표에 부합되어 우리의 정신적 자원을 할당해야 할 자극을 선택하게 됩니다. 정량 시스템인 선택적 주의가 작동하면 두뇌가 주의를 두기로 마음먹은 외부 대상에 대한 자극에만 우리는 주의를 기울입니다. 주의의 정량 시스템에 의해 주의의 대상이 된 감각 정보들은 확대됩니다. 주의를 둔 정보를 암호화하는 신경세포들은 더 활성화되지만 다른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세포들의 신호는 시끄러운 잡음으로 묵살됩니다. 주의의 정량 시스템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에 관련 신경세포들을 더욱 잘 반응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뇌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그 신경세포의 영향력을 높여줍니다. 주의는 확대기이면서 선택적 필터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집중하는 일에는 집중할 정보를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시할 정보를 선택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이것을 인지과학자들은 선택적 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선택하는 신호는 확대하지만 동시에 무관하다고 여겨지는 신호는 극적으로 축소시킵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전문용어로 편향경쟁이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에든 수많은 감각 입력 정보들이 우리의 뇌 자원을 차지하려고 서로 경쟁을 벌이는데, 선택된 신호의 묘사는 강화되고 나머지 신호들은 묵살해 버림으로써 주의는 이런 두뇌 자원을 차지하려는 경쟁을 편향되게 만듭니다. 따라서 무언가에 주의를 둔다는 것은 원치 않는 정보를 억제하는 것을 포함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뇌는 자신이 보지 않기로 선택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을 비롯한 여러 실험의 결과로 주의를 두지 않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주의 깜박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주의정량 시스템이 처리 중인 정보에 주의를 집중하느라 그 외 다른 것에는 전혀 주의를 두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다른 정보를 보고도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조차 스스로 알아채지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의는 극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 대상에 집중하게 되면 그 정보를 제외하고는 아무리 중요하고 재미있는 대상도 관심받기 위해서 계속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3. 집행제어 시스템. 뇌의 스위치보드 역할을 함. 세 번째이자 마지막 주의 시스템인 집행제어 시스템은 주의를 둔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중앙집행이라고도 불리는 집행제어 시스템은 그야말로 잡탕 회로들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택해 계속 밀고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집행제어는 뇌 스위치보드로서 정신과정을 이끌고 지시하고 통제합니다. 주로 전두엽 피질 안에 있는 모든 계층의 피질 영역들이 이 집행제어 시스템에 관여합니다. 뇌의 중앙집행자라고도 불리는 집행제어 시스템은 여러 주의 시스템 중 하나로 여겨지는데, 다만 뇌 중앙집행자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여러 감각 자극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 가능한 정신작용 중에서 선택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주의 집행제어와 인지과학자들이 말하는 작업기억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신 알고리즘에 따라 주의의 집행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두뇌가 처리 중인 정보의 모든 요소, 즉 분간 결과와 이미 수행된 단계, 앞으로 수행할 일을 모두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집행주의는 일종의 의식적인 임시기억으로, 이 임시기억 안에서 우리는 특히 우리와 관련 있어 보이는 정보를 단기간 유지할 수 있고 다른 모듈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정신작용은 느리고 순차적입니다. 정보를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면 한 번에 두 가지 정신작용을 수행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배우거나 가르칠 때는 항상 주의력의 한계에 관심을 두어야 하며 조심스레 특정 작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순차적으로 내용에 접근해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가 분산되면 일이 지연되면서 터무니없이 많은 노력과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집중하는 법 배우기. 집행주의는 집중 또는 자기통제와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아이들에게는 바로 적용되지 못합니다. 집중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이 완전히 성숙하려면 15년에서 20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가 경험과 교육을 통해 점차 스스로를 제어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가운데 집행제어 능력은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 내내 서서히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 뇌 중앙집행 시스템이 주의가 분산되는 걸 피하면서 조직적으로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고 부적절한 전략을 배제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많은 경험의 시간과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탈리아의 의사이자 교사였던 마리아 몬테소리가 다양한 실용적인 활동들이 어린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인다는 것을 알아낸 후 오늘날의 세계 곳곳의 몬테소리 학교에서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을 꾸준하게 실시해 아이들의 집중력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으며, 그 이후 다른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비디오 게임이나 명상 또는 악기 연주 훈련도 집중력을 높이는데 아주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집중력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